삼각형 얘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갑시다. 786번인데 어떤 경우에 쓰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이 상학함수가 또 골치 아픈 건 여기 아니면 딱히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기억이 나는데 또 다른 단원을 공부하면서 금방 또 까먹게 돼요. 딴 데 잘 안 쓰거든요. 뭐 하다못해 방정식 부등식이야 비슷한 걸 어딘가에서 풀기라도 하지 이건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뭐 아무튼 핑계고 풀어보자면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 B 하나가 나와 있고 각도 B 하나 나와 있고 각도 C 하나 나와 있고 변의 길이 A를 물어봤어요. 일단 요거 B랑 요거 B가 나왔다는 거에서 사인 법칙 생각하는 거고요. 삼각형의 정체를 밝히세요 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쓸 건데 삼각형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삼각형을 구하라는 건 뭐냐면 변의 길이랑 각도를 한번 찾아봐 그 얘기하는 거야. 얘도 지금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삼각형을 구하는 건데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가 나왔는데 얘는 두 개 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혹시 사인 법칙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75도를 보고 약간 김이 샜을 수 있는데 물어보고 있는 게 변의 길이 C가 아니라 변의 길이 A잖아요. 그러니까 각도 A를 구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각도 B가 45도, 각도 C가 75도, 둘이 더하면 120도이기 때문에 각 A는 60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얘하고 얘를 또 세트로 해서 사인 법칙을 만들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인 B 분의 B하고 사인 A 분의 A하고 같더라. 사인 B는 사인 45도, 여기는 8, 여기는 사인 60도, 그걸로 A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산수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직접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도 뭐 하나 볼까요? 788번인데 문제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시면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고 변의 길이 B 하나 나왔고 C 하나 나왔고 각도 C 나왔어. 얘도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변이랑 각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쓰란 이야기구나. 인데 문제는 변의 길이 A가 나온 게 아닌데 A를 물어봤거든. 그럼 한 단계 거쳐가야 되는 거지. 뭘 거쳐갈 수밖에 없냐면 각도 B를 먼저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도 풀어보면 각도 B를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으니까 풀 수 있는 거고요. 설계되어 있다는 건 사인 B를 찾아보면 자, 사인 C분의 C랑 사인 B분의 B를 찾을 텐데 숫자들을 넣어보면 사인 120도야.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똑같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C가 2 루트 3이고 얘가 사인 B분의 B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사인 B를 찾아보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은 우리가 아는 각도야. 사인 B가 2분의 1이래. B는 몇 도예요? 60분법으로 따져보면 30도 아니면 150도예요. 그런데 150도는 아니겠지. 왜냐하면 얘가 120도인데 얘가 150도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30도구나 라고 각도가 찾아지는 거야. 정말로 운 좋게. 왜? 하필이면 사인 값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어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풀었는데 내가 아는 각도가 안 나와. 사인 B를 찾았는데 뭐 3분의 1이야. 그러면요. 각도 A 못 찾아요? 사인 B가 3분의 1이면 B가 몇 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걸 가지고 B도 모르고 C 안다고 A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얘는 풀 수 있게 나온 거니까 일단은 뒤에 가서 혹시 다른 게 나오더라도 당연히 이걸 먼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혹시 각도 B가 우리가 아는 특수각이 아니어서 안 찾아지면 그땐 다른 고민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다른 고민이라고 해봐야 코사인 법칙밖에 쓸 게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고요. 옆으로 가서 대표 문제 보시면 또 790번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 A 하나 나왔고 각도 A 나왔어요. 사인 법칙 써야겠네. 각도 B 하나 나왔는데 변의 길이 B 물어봤어요. 당연히 사인 법칙 쓰는 거고요. 거기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도 구해보세요 거든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라는 걸 보니 정말로 사인 법칙 쓰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확신이 들죠. 그죠? 그래서 공식 다시 생각해 보면 sin A분의 A랑 sin B분의 B랑 ER이 다 같은 겁니다. C는 없어서 그냥 안 썼어요. 그래서 각각을 대입해 보면 sin 60도니까 sin 60도 분의 루트 6이랑 sin 45도 분의 B랑 ER이 같아요. 이런 이야기죠. 요거 값이 다 찾아지죠. sin 60도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상태에서 루트 3을 약분을 좀 하고요. 그리고 분자분모에 2를 곱해버리면 약분 될 거니까 이제 2 루트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B를 찾아보시면 요거 루트 2분의 1이니까 B는 2가 될 거고 R은 루트 2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해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산수하는 문제니까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바로 밑에도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래요. 문제를 푸는 건 푸는 거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에 내접한다 하니까 아하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이라고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건 사인 법칙을 쓰란 이야기인데 사인이 뻥뻥뻥 나왔네요. 그죠? 사인 법칙을 쓰란 얘기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원래 사인 법칙이라는 건 이런 모양새로 생겼는데 분모끼리 지금 이렇게 더하는 중이잖아요. 이거를 잘라서 볼까? 유리식 혹시 지금 정규 수업할 때 유리식 했니? 아직 안 했겠죠? 그 왜 가비에리 기억납니까 뭔지? 다들 가물가물한 표정인데 가비에리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였냐면 분모끼리 다 더한 거 분자끼리 다 더해도 저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거가 다 같으면 이것도 다 같은 값이야. 그죠? 이게 가비에리 할 때 했던 거거든요. 얘가 2R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모 다 더한 게 2분의 3이다 그랬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잖아요. 그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세요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이걸 안 쓸 거면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하지. 애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것 자체가 2R sin A고 B라는 건 또 2R sin B고 C라는 건 2R sin C여서 얘네 다 더한 거 얘네 다 더한 거 둘이 똑같을 텐데 구하라고 한 건 A 더하기 B 더하기 C고요. 나와 있는 건 sin A, sin B, sin C의 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2R까지 나와 있잖아요. 어디 갔어? 여기. 그래서 그걸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바로 구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밑에 거 하나 해볼까요? 792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선배들 학교 수업 자료에 있었던 문제거든요. 기출인데 보면 물어본 게 사인 어쩌고 저쩌고고 원이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각각이 원인데 사인 A랑 사인 C가 여기 이렇게 있거든. 그럼 이건 사인 법칙의 외접원까지 생각해 보면 보조선 하나 필요하죠. 이렇게 생긴 보조선.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 ABD랑 삼각형 BCD 이렇게 두 개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변의 길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그냥 K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그러면 왼쪽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sin A분의 K 얘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요 원의 지름 되겠죠. 근데 이 왼쪽 원의 지름이 얼마냐면 3의 2배에서 6이에요. 그죠? 요건 6 될 거고요. 오른쪽 원 입장에서, 즉 오른쪽 요 삼각형 입장에서 또 똑같이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C분의 K인 거지. 삼각형 BCD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이거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6이야. 니까 요거 12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 C분의 사인 A 물어봤는데 K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질 거라서 요 식에 따르자면 사인 A는 6분의 K고요. 여기서 사인 C는 12분의 K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해서 집어넣으시면 값은 바로 빡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인 건 맞는데 얘도 이 문제 푸는 것 자체를 뭐 가져간다기보다 남겨야 될 마음속에 남겨야 될 교훈은 뭐냐면 외접원이라는 거야. 어쨌든 삼각형에 외접원이 나와 있고 하필 또 물어본 게 사인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가지고 뭘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세한 풀이야 뭐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 밑에 것도 하나만 해볼까요? 793번. 보시면 얘도 물어보고 있는 게 C인데 처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에 내접한다 그랬으니까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접수하시고 C를 물어봤으니까 사인 C를 찾을 건데 지금 여기 사인 C 나왔고 사인 A 더하기 B거든. 근데 얘 뭐라고? 삼각형이라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누구랑 같은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C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또 누구랑 같은 거냐면 사인 C랑 같은 거지. 파이를 기준으로 움직인 거니까 X축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사인은 그대로 사인 떨어질 거고 여기서부터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니까 2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의 Y좌표여서 그대로 양의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결국 5 사인 C가 4예요. 그런 뜻이니까 사인 C는 루트 5분의 2다. 그런 이야기죠. 원래는 뿔마지만 말한 것처럼 삼각형의 내각은 다 180도보다 작기 때문에 사인의 값은 항상 양의 값만 가질 거예요. 사인 C가 루트 5분의 2다. 그런 이야기니까 원래 뭐였다고? 사인 C분의 C가 2R. 물어본 건 C예요. 2R 사인 C. R은 루트 5, 사인 C는 루트 5분의 2. 집어넣어서 C의 값이 4다. 이렇게 바로 산수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인 C의 값을 찾는 게 여기선 포인트였구나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세 번째 유형은 뭐 변의 길이의 비라고 나와 있는데 뭐 위에 중요하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엔 딱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한 산수거든요. 일단 스킵하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거 798번 봅시다.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쉬워서 798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이거 다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삼각형의 이름은 전부 다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는 삼각형 중에 첫 번째는 이등변이거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삼각형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고요. 뭐 직각삼각형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각도 이것도 결국 피타고라스 가지고 다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삼각형이 누구냐를 물어본다는 건 세 변의 길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라 이런 뜻이 되는 거라서 주어져 있는 요식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뒤에 코사인 법칙에 가도 거의 똑같은 문제 또 나오거든요.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주어져 있는 식을 길이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면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이고 얘도 길인데 지금 각도 얘기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사인 A나 사인 B나 사인 C 이런 애들을 다 다시 삼각형 변의 길이로 나타내보자 그런 이야기고 사인 A분의 A라고 하는 것이 2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니까 변의 길이로 다 나타내자면 2R이랑 사인 A가 자리를 바꾼다고요. 사인 A는
2R분의 A다. 이렇게 변형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 전체에다가 요거는 2R분의 A고 요거는 2R분의 B고 요거는 2R분의 C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바꿔 써서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 분모에 다 2R이 하나씩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R은 약분이 되겠죠. 날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2R이 다 소거가 되고 나면 남는 건 A, B, C에 관한 뭐 식이 되겠죠.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인수분해 하시고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해보면 2R이 소거가 될 거라는 건 빤히 보이니까 약분이 빨리 약분하고 나서 나머지만 보시면 좌변이 A의 B-C 우변이 B제곱 빼기 C제곱 이에요.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기면 B-C로 묶이겠네. A 빼기 B 빼기 C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0이 안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B랑 C랑 둘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거 그냥 B-C 막 약분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쟤 둘이 0이면 어떡하려고. 그죠? 약분할 게 아니라 좌변으로 모아서 차라리 인수분해를 해야지. B 빼기 C, B 더하기 C니까 좌변 넘기면 B 더하기 C인 게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삼각형이라 얘는 0이 안 된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제일 밑에 보시면 800번 코사인으로 막 나와 있는데 얘기만 좀 하자면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서 이제 상중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게 지금 우리 사인 법칙을 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단원 종합 문제 이런 거에 가서 얘를 딱 보면 코사인이네.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다 코사인 법칙으로 바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설명은 다 했으니까 다시 떠올려 보면 코사인 법칙 식을 하나만 써보면 A 제곱은 어떻게 생겼냐면 피타고라스처럼 생겼지만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지만 완전 제곱식 아니고 이 뒤에 누가 와야 되냐면 코사인 A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A라는 녀석을 다시 구해보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야. 나 코사인을 변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서 얘를 넣을 생각을 빡 했는데 보니까 코사인 제곱이라고 돼 있죠. 이걸 제곱해야 돼. 그러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이걸 쳐다보고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를 나타내?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코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바꾼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바꾼다고요. 왜냐하면 사인 A는 간편하잖아. 그죠? 2R분의 A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2R 제곱분의 A 제곱인데 뭐 똑같이 생긴 건 완전 제곱이니까요. 분모에 다 2R 제곱 들어있겠지 뭐. 날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코사인 법칙 쓰실 게 아니라 제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건 사인 제곱으로 바꾸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변의 요 1도 알아서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1도. 아무튼 뭐 더 자세한 풀이는 뭐 푸는 김에 푸세요. 다음은 801번입니다. 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 A랑 C가 나왔고 이번엔 각도 B가 하나 나왔거든요. 좀 전까지는 각도 B 나왔고 변의 길이 B가 나왔는데 이제는 A랑 C가 나왔고 각도 B가 나왔어요. 물어보고 있는 건 또 외접원의 넓이거든요.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본 걸로 봐선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 돼. 근데 사인 법칙을 쓰려고 보니 지금 이 정보 가지고는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죠. 얘한테는 각도 A, 각도 C, 얘한테는 변의 길이 B가 필요한데 서로 약간 빈트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을 쓰긴 써야겠는데 그럼 그 전에 뭘 구해야 될까 보면 각도 A를 구할 수 있으면 각도 A를 구하든가 각도 C를 구할 수 있으면 각도 C를 구하든가 변의 길이 B를 구할 수 있으면 변의 길이 B를 구하든가. 그죠? 순서가 뭔지 알겠죠? 보자마자 뭘 해야 될지를 보는 게 아니고
구하라고 한 게 무엇인지를 가지고 거꾸로 뭐가 필요한지를 찾으러 가보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외접원의 넓이 물어봤네. 외접원의 반지름이 필요하네. 사인 법칙을 써야겠네. 지금 당장을 쓸 수 없어. 각도 A를 구할까? 각도 C를 구할까? 변의 길이 B를 구할까? 뭘 구하는 게 낫겠어요? 변의 길이 B를 구하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있는 각 하나가 나왔으니까 코사인 2법칙을 쓰시면 변의 길이 B가 찾아질 거거든요. B제곱은 피타처럼 생겼지만 피타 아니고 완전 제곱식처럼 생겼지만 완전 제곱 아니고 뒤에 코사인 B까지 와서 들러붙는다고요. 요걸 계산해 보시면 B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즉 B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빨리 산수해 보면 36에다가 9 더하고 마이너스 2배에 6에 3에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36 더하기 9 마이너스 18이니까 27이네요. 그래서 B라는 성분의 길이는 3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지고요. 그럼 B가 3 루트 3인 거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사인 B분의 B가 2R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사인 B는 다시 60도예요. 2분의 루트 3 분의 3 루트 3입니다. 계산해보면 루트 3 약분되고 2씩 곱하면 6이다. 얘가 2R이에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3이니까 넓이는 9파이다.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대표 문제인데도 보면 푸는 과정이 생각보다 꽤 길죠. 이 상학함수는 특히나 이 활용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작전을 세운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막 푸시면 산으로 갑니다. 생각을 하면서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떨 것 같아요? 802번. 802번 보시면 삼각형 나왔고요. 변의 길이 2개 나왔고 각도 하나가 나왔다. 그래서 이걸 쳐다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변의 길이하고 대응되는 각인데 사인 법칙 이러고 사인 법칙을 쓰잖아요. 근데 뭘 구하래? 변의 길이 A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랑 이거를 엮어가지고 어떻게 각도 C를 찾은 다음에 각도 A를 찾아가지고 사인 법칙을 계속 쓸까? 이런 작전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지? 어쩌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어쩌는 게 좋을까? 구하는 순서를 보면 B하고 C가 나와 있고 각 B가 나와 있는데 구하라고 한 게 이 녀석이에요. A. 그래서 사인 법칙을 만약에 쓰고 싶으면 얘를 다른 색깔로 쓸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저걸 찾으려면 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찾으려면 지금 당장은 얘가 나왔으니까 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작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도 C를 찾고요. 그 다음에 각도 A를 찾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 A를 찾는 거야. 이게 하나의 작전이 될 수 있어요. 숫자가 나온다면 이렇게 해서 푸셔도 되고요. 혹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하고 나서 해볼까요? 그래서 이 방법대로 풀어보면 사인 B분의 B가 사인 60도분의 3 루트 2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숫자 별로네. 2분의 루트 3분의 3 루트 2예요. 얘가 사인 C분의 C거든요. 이 C가 얼마냐면 2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사인 C를 여기서 바로 찾아보면 요거 내리고 이렇게 올릴게요. 3 루트 2분의 이렇게 둘이 곱하면 3이죠. 그래서 에이 뭐야 각도가 나오네. 루트 2분의 1입니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C는요 45도 아니면 135도입니다.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저 하나 60도거든요. 얘가 120도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의
각도가 45도인 게 찾아졌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45도인 게 찾아졌고 요게 45도, 요게 60도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105도거든요. 그럼 이게 몇 도예요? 75도야. 망했죠? A는 구했어. 근데 그걸로 변의 길이를 못 구해요. 사인 75도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죠? 작전을 이렇게 세워봤는데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는데 얘 가지고 얘를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럼 사인 75도를 어떻게 구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고 갈아엎어야죠. 다른 작전을 세우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작전이라고 해봐야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코사인 법칙밖에 없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A를 구할 건데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두 개 있었잖아요. 그죠? 변의 길이 A를 물어보는데 1법칙을 자,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인데 코사인 1법칙은 뭐였냐면 A라는 건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게 1법칙이었고요. 2법칙으로 A를 구하려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인 법칙으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두 가지야. 남은 게 이게 다잖아요. 어차피 세 개 가지고 돌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에 누구를 쓸 거냐를 고민을 좀 하셔야죠. 밑에 게 훨씬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 걸 쓰려고 보면 역시나 B하고 C는 알았는데 코사인 A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얘는 꽝이고요. 위에 걸 쓰려고 보면 B, C가 나와 있고 각도 B는 나와 있거든. 각도 C는 구해야죠. 근데 운 좋게 구했더니 45도라고 나왔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A를 지금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라는 녀석을 요거 가지고 코사인 1법칙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위에서 각도 C가 45도인 걸 찾았으니까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코사인 B는 얼마냐? 2분의 1인가요?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3 더하기 루트 3. 얘가 A라는 선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1법칙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찾아지긴 합니다. 근데 이건 1법칙이라는 걸 설명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은 거고요. 이 법칙을 이용해서 쓸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코사인 A 때문에 그랬거든요. 말했지만 이 법칙은 변의 길이 3개랑 각도 하나가 있으면 완성되는 거고 그 중에 변의 길이 하나가 빵꾸나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데 지금 얘는 A를 물어봤지만 각도 A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안 썼거든요. 근데 각도 입장에서 보면 B를 가지고 코사인 2법칙을 쓰잖아요. 그럼 B제곱이라는 건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 이렇게 생겼어. 어차피 구하는 게 A니까 A를 비워두고 B, C랑 각도 B 자리에 식을 다 때려 넣으면 이거 그냥 A에 관한 2차식이 돼요. 그죠?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셔도 답이 나와요. 그리고 아마 해설에는 이걸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B제곱은 18이에요. A제곱 더하기 12 마이너스 2배의 A에 2 루트 3의 코사인 B는 2분의 1이죠? 맞죠? 2분의 1. 이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여기 약분되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면 됐죠? 빼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뭐 인수분해는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 가지고 A를 찾아보시면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게 루트 3 뿔마 3인데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A가 루트 3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사인 2법칙을 이용해서도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방법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은 실패했으니까 됐고 두 번째로 코사인 1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거 여차저차 좀 돌아가긴 했죠. 왜냐하면
각도 C를 구하긴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각도 C는 우리가 1번 작전에서 실패할 때 구했기 때문에 그냥 그 구한 거 가지고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1법칙을 그냥 대놓고 풀기는 아마 힘들 거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각도 C를 찾아야 되거든. 각도 C를 찾으려면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단 말이야.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각도 C가 찾아지기 때문에 구하자면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좀 실전에서는 쓰기가 약간 불편할 거고요. 보통은 사인 법칙 쓰다가 안 되면 1위로 바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각도 B가 나와 있으니까 변의 길이 B를 주인공으로 한 코사인 2법칙.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미지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는데 얘는 운 좋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둘 다 양수인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둘 중에 누구냐? 10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사인 2법칙을 아무 때나 막 쓰는 건 사실은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저거 먼저 해보고 안 되면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사인 법칙을 먼저 쓰는 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해보니까 안 돼서 이거 쓰는 거라고요. 보자마자 난 사인 법칙 싫어하니까 난 무조건 코사인 법칙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안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기냐면 지금 얘를 푸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변의 길이 2개랑 각도 하나가 나온 건데 만약에 변의 길이가 2개 나오고 이쪽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변은 그냥 하나로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변의 길이가 2개 있고 끼어 있는 각이 아닌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변의 길이 하나에 한쪽 동경 뭐 각도 하나가 30도야. 변의 길이는 모르겠어. 좀 더 작게 할까요? 이 변은 하나 정해져 있는데 나머지 변의 각도 하나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머지 각도 하나가 여기 껴있는 게 아니라 여기 껴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짧네. 뭐 변의 길이가 요 정도 되는 녀석이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얘랑 완전히 똑같은 변의 길이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즉 변의 길이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이거라고 치고 나머지 각도가 정해져 있을 때 대응되는 게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변의 길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움직일 텐데 요 각에 딱 끼는 경우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얘는 운 좋게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니까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돼 이러고 끝났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경우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나머지 변 하나가 엄청 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가 아니면 이쪽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생기는 건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만 살아있기 때문에 아무튼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코사인 법칙은 얘를 주인공으로 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를 쓸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라. 일단 얘부터 해보고 안 되면 요거 쓰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말이 엄청 길었네요. 문제 하나 푸는데. 옆에 넘어갈까요? 할 게 많아가지고 옆으로 가서 805번 보겠습니다. 네? 왜 이래?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ABC가 저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을 때 코사인 A를 구하세요인데 우리 요거 부정방정식 같은 거 할 때 풀어봐서 알지만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럼 ABC의 값을 정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3개를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할 수가 있죠. 관계식 정도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식이 요거 하나 나와 있을 때 관계식을 찾겠다는 건 뭐 미지수를 A로 다 통일을 하든지 뭐 C로 다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K를 하나 동원해가지고 A, B, C를 다 K로 나타내든지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숫자들이 다 귀찮네. 밑에 거 3배에서 더하시면 C가 없어지겠죠?
12a 마이너스 12b 더하기 3c가 0이야. 저거 3배 한 거예요. 둘이 더하기를 해보면 15a 마이너스 10b가 0이니까 b가 2분의 3a다.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또 이제 b를 없애기 위해서 요거 2배 한 걸 얘랑 더하면 되겠네요. 6a 더하기 4b 마이너스 6c가 0이에요. 더하기 하시면 10a 마이너스 5c가 0이니까 오호, c는 2a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냐면 물어본 게 코사인 a인데 생각해봐요. 삼각형이라는 건 닮음 생각해보면 각도가 똑같은 비율로 확대를 시키거나 똑같은 비율로 축소를 시켜도 각도는 안 변하기 때문에 코사인 A 값도 안 변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ABC가 이런 비율만 유지하고 있다면 코사인 A 값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실제로 식을 풀어봐도 어차피 A가 약분돼서 없어지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그럴 거라는 거예요. 변의 길이에 B만 나오면 어차피 코사인 A, 코사인 B, 뭐 사인 A, 사인 B 이런 애들 다 변의 길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해보면 변의 길이 3개가 다 나와 있다고 치고 요 녀석 구할 거라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B하고 C 자리에 얘네들을 다 때려 넣으면 A에 관한 2차식이 분자 분모에 만들어질 거고 A 제곱이 약분되면 코사인 A는 숫자로 딱 떨어지겠죠. 뭐 되게 예쁜 숫자는 아닌가 봐요. 코사인 A를 물어보는 걸 봐선. 그죠? 뭐 산수를 빨리 완료를 해보면 2BC는 6A 제곱이네요. B제곱 4분의 9A 제곱, C제곱 4A 제곱 빼기 A 제곱입니다. 그죠? 보시는 것처럼 A 제곱은 다 약분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산수만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807번. 807번 보시면 변의 길이가 3개 나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하필이면 외접원의 반지름이거든.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다는 건 사인 법칙 쓰란 이야기예요. 사인 법칙을 쓰려고 봤더니 각도는 하나도 없잖아요. 각도 하나를 찾아야겠네. 뭐 정확히는 각도가 필요하다기보다 그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이 필요한 거지. 그죠? 정확히 A가 몇 도인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인 A의 값이 얼마인지 필요한 거라고요. 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변의 길이 3개 다 나왔거든.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저 변의 길이 3개 가지고 아무 각도나 코사인의 값을 하나 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 코사인의 값을 가지고 사인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지. 순서가 생기죠. 작전 세워지죠. 우리 정규 수업하는 때였으면 좀 공식을 외울 시간도 드리고 연습장에다 한 바닥 써보라고 하기도 하고 증명도 좀 시켜보고 연습을 좀 시킨 다음에 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게 그냥 우리 무의식 중에 ABC 순서대로 하는데 A 했더니 분모 너무 무섭게 나왔어. 코사인 A가. 그래서 B나 C 하시면 분모가 조금 더 간단한 숫자니까 다른 걸로 얼른 갈아타시고 그렇게 해서 807번 구해보시면 되고 13번도 비슷한 녀석이거든요. 813번도 한번 해보십시오. 보시면 7번 유형은 제가 넘어갔는데 요거는 문제만 내용만 좀 살펴보면 대표 문제 같은 거 보자고요. 809번 같은 거 보시면 변의 길이 3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각도 제일 큰 게 어디예요? 변의 길이 나와 있고 각도 물어봤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각이 제일 큰데 어디겠어요? 변의 길이가 길면 각도가 크겠지. 그죠? 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각은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 변에 해당하는 것 중에 가장 각도가 큰 녀석이 누구인지는 변의 길이 가지고 파악하시면 되고, 그럼 세 변의 길이 나온 걸로 사실상 각도 하나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니까 요 세 변의 길이로 코사인 값 하나 찾으시면 되겠죠. 요 놈한테 해당하는 코사인 값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의심의 눈 초리듯이 왜? 얘도 각도 제일 큰 거 구하세요거든. 코사인 값 하나 찾아보라 그런 이야기야. 변의 길이 다 나왔다고 치고,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큰지를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뭐 그런 거 하는 거여서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9번도 유형 9번도 하나 보시면 아까 사인 법칙 할 때 비슷한 거 있었는데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어쩌자고?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되어 있는 거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꾸자고요. 얘처럼 그냥 코사인 C, 코사인 A 이렇게 떨렁떨렁 나와 있는 녀석이면 당연히 이 법칙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보면 A에다가 코사인 C가 곱해져 있어요. 얘는 2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이제 C제곱이 한 번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C니까요. 얘가 C에다가 코사인 A네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풀어보란 이야기고요. 2는 둘 다 약분될 거고 A하고 A가 약분되죠? C하고 C가 약분되고 여기 B하고 여기 B도 또 약분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B제곱이랑 B제곱도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좌변으로 다 넘겨보면 A제곱이랑 C제곱만 두 개인 상태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그럼 뭐 A 더하기 B하고 A 더하기 C하고 A 마이너스 C일 텐데 뭐 얘는 0일 리가 없으니까 이제 얘가 0이겠지. 그래서 A랑 C랑 뭐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 이런 이야기 됩니다. 제일 밑에 거 하나 풀어볼까요? 818번. 사인하고 코사인은 변의 길이로 나타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탄젠트가 섞여 있어서 일부러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탄젠트 자체는 뭔가 식으로 우리가 변의 길이로 나온 게 없지만 이건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이걸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바꾸시면 이제 다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외접안에 반지름이 좀 섞여 있긴 할 텐데 어차피 양옆에 똑같이 있어서 약분이 되면 사라지긴 할 겁니다. 그죠? 아 이거 왜 그러는 거야? 봐봐, 야 사인이 만약에 공평하게 사인도 쓸 수 있고 코사인도 쓸 수 있으면 뭘 쓰는 게 좋겠어요? 사인 쓰는 게 좋지. 코사인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굳이 사인 제곱이라고 돼 있는 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이유는 뭐야? 그냥 사인으로 두고 풀면 되지. 이거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A분의 사인 A랑 사인 A를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칠 거고 우변도 그럼 마찬가지겠네. 코사인 B분의 사인 제곱 B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분모에 있는 거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곱해 양옆으로. 그러면 사인 제곱 A랑 코사인 B를 곱한 거고 사인 제곱 B랑 코사인 A를 곱한 거고 아니 바꾸지 마. 굳이 왜 바꿔. 똑같이 2R 사라질 텐데 왜. 이건 2R분의 A의 제곱이야. 이거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이고 우변도 마찬가지 2R분의 B의 완전 제곱에다가 2A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분모는 알아서 이렇게 약분될 건데 이렇게 그죠? 굳이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코사인 제곱을 어떻게 하면 안 되지. 그 앞에서 풀 때도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었는데 굳이 사인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걸 거꾸로 바꾸시면 어떡해요. 그죠?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로 갑시다 우리. 산수 마저 하세요. 그래도 같이 풀어볼까요? 오랜만에 인수분해 하니까 약간 설레이는데 2C 날아가고요. 2C 날아가고요. A 하나가 약분돼요. 그리고 여기도 B 하나가 이렇게 약분됩니다. 좌변 전개해 보면
a 세제곱 더하기 a c제곱 빼기 a b제곱이고 우변은 b 세제곱 더하기 b c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네요. 그죠? 뭐 좌변 넘겨서 a 내림차순 정리하시면 a 세제곱에 더하기 ba 제곱 되고요. 그 다음 a 붙은 게 요거 두 개니까 b제곱 빼기 c제곱의 a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b 세제곱 빼기 bc 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묶어보면 얘는 일단 b 이 하나로 묶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더 묶이는 게 없어? 이렇게야? a제곱이면 a 더하기 b고 여기는요? 이거 맞아 다? 맞게 쓴 것 같은데 b세제곱 bc제곱 빼기 맞죠? 야 이거 어떡하냐? 예상과는 다른 정리인데? a제곱에 a 더하기 b 여기도 a 더하기 b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이거 어쩌지? 숫자를 넣어보자. 요거를 원래 이렇게 예쁘게 묶여지면 묶으려고 했는데 안 묶이니까 뭐 b 이런 거 넣어 b c제곱 bc b 요거를 a에다가 b를 대입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x 세제곱에 b 넣는 거니까 1이고 얘는 b고 그러면 헷갈리는데? 야 b를 그냥 대입해봐. b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더하기 b c제곱 빼기 b 되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오케이. 자, b 넣으면 0 나오니까 a 자리에다가 b를 대입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1, 요거 b 더하면 2b 이렇게 하면 2b제곱 이렇게 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b세제곱 더하기 bc제곱 얘는 빵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a-b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근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것도 누가 되냐면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다가 c제곱을 더한 거네. 여기에 지금 a-b 이렇게 곱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빼기가 아니고 더하기네요. 그래서 a랑 b랑 둘이 같다 밖에 안 되겠네요. 이거는 뭐 0보다 클 거니까. 그죠? 인수분해가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였어.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넓이 이야기를 좀 하러 가보자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죠?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그리고 이렇게 수선 떨어뜨려 가지고 요거 H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변의 길이는 당연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입니다. 우리 보통 넓이를 대문자 S로 표현하거든요. 그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아는 거대로 하자면 2분의 1에 A 곱하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이랑 높이를 알면 적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직각삼각형 말하는 거예요.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아까 코사인 1법칙, 2법칙 증명할 때도 비슷한 거 했는데 H가 포함된 거 C분의 H는 사인 B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H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C 사인 B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저 H 자리에 C 사인 B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써보면 2분의 1 A C 사인 B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림에서 쳐다보시면
A라는 변의 길이 요거, C라는 변의 길이 요거,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B예요. 2분의 1 A, C, sin B. 변의 길이 두 개에 끼어있는 각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2분의 1 A, B, sin 세타. 보통 이렇게 외우거든요. 변의 길이 A, 변의 길이 B, 사이에 껴있는 각 세타. 그러면 2분의 1 A, B, sin 세타. 이렇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되죠? 왜 신났어? 왜 즐거운 거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사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했던 사인 법칙 가지고 저 사인 B를 좀 다른 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인 법칙 생각해 보면 사인 A 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인 A가 뭐랑 똑같은 거였다고? 2R분의 A랑 같은 거였다고요. 그럼 여기 써 있는 사인 B 자리에 누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냐면 2R분의 B를 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인 B 대신에. 그래서 여기다가 2R분의 B를 쓰면 얘 누가 되는 거야? 4R분의 A, B, C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억지로 쓰자면. 사실 많이 안 납니다. 넓이,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갑자기 왜 저번이 웬 말이야. 그냥 이거 있어서 억지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런 것도 되거든요. 사인 B를 2R분의 B로 바꿨으면 A를 2R 사인 A로 C를 2R 사인 C로 바꿀 거야. 2R 사인 A, 2R 사인 C. 그럼 누가 돼요? 2R, 2R이라서 4R 제곱인데 요거랑 약분될 거니까 2R 제곱되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생긴 녀석도 돼요. 이것도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와닿지 않죠? 약간 억지죠. 그리고 이거 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외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쓸 일이 별로 없어. 왜냐면 진짜 니네한테 야 외접원 반지름 주고 갑자기 세 각에 해당하는 사인 값 주잖아요. 그럼 그냥 사인 법칙 가지고 변의 길이 구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구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외워둔다고 손해볼 건 없지만 굳이 애써서 외울 만큼 중요한 식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치를 채면 되거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기본이 이거야. 근데 거기에 막 외접원의 반지름이 갑자기 막 떡져 있대. 그럼 이거 사인 법칙 가지고 뭔가 바꾼 거구나 라는 것만 눈치채시면 잘 적당히 바꿔가지고 여기서 적당히 변형해서 얘를 바꾸거나 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유도하는 과정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사인 법칙 한 번만 옆에다 써놓고 그냥 끼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제가 소개는 합니다만 얘하고 얘는 아주 많이 쓰일 녀석은 아니고요. 특히나 이건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제가 문제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얘는 가끔 나오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얘는 거의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본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서 말인데 외접원 말고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아마 했을 거예요. 도용할 때. 내접원의 반지름 너무 크게 그렸네. 내접원이 있다고 치면 우리 내접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을 소문자 R로 표시하는데 원 입장에서 보면 삼각형의 변이 이제는 접선되는 거라서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떨어뜨리면 이렇게 수직이겠지.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에요. 이거 다 반지름의 길이 R로 동일한데 여기서 이제 꼭지점에서 내심에다가 노란색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펼치는 거지. 그러면 납작하게 생긴 삼각형 3개가 되겠죠? 그 삼각형 3개의 높이가 전부 다 내접원의 반지름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을 때의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이 뒤에 R 혼자 있는 게 약간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건 그냥 이거 이렇게 펼쳐가지고 납작한 삼각형 3개의 넓이를 더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변의 길이가 A, B, C라고 치면 거기에 다 R이 높이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도 나오는데 이것도 뭐 이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라기보다 외접원 반지름을 갖다 끼워 넣어서 삼각형 넓이를 만들었으니까 뭐 내접원 반지름 끼워 넣어 가지고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해론 글씨가 왜 이러니? 해론 공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건 뭐냐면 변의 길이 3개가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공식만 일단 외우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론 정석에도 이 공식 나오거든요. 근데 기본 정석에는 그냥 공식만 나오고요. 실력 정석에 보시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증명하는 과정을 유심히 보면 뭐냐면 변의 길이 3개가 나오면 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변의 길이 2개랑 사인 값 하나가 필요해요. 끼어 있는 각으로. 변의 길이 2개랑 사인 하나가 필요한데 변의 길이 3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코사인 법칙으로. 변의 길이 3개가 있어. 그럼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 하나를 구하면 사인 값도 하나 구할 수 있어. 사인 무조건 양수니까. 그러면 변의 길이 3개는 원래 알고 있었고 사인 값 하나 알고 있다며요. 이거 양옆에 껴있는 변의 길이 가지고 얘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코사인 값 하나 구하고 그걸로 사인 하나 구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돼요. 그 과정을 ABC라는 변의 길이 3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미리 유도를 해놓은 거야. 그게 해론 공식이에요. 그래서 과정은 그건데 결론은 뭐냐면 넓이는 루트 안에 이 소문자 S예요. S, S-A, S-B, S-C인데 이 S는 다 쓰기 귀찮아서 그냥 S라는 문자 하나 치환을 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소문자 S는 뭐냐면 옆에다 써야겠다. 소문자 S는 뭐냐면 다 더한 거를 반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문자 S를 신경 안 쓰고 공식을 원래 만들면 어떻게 생겼냐 하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2분의 A 빼기 B 더하기 C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 더한 거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빼는 거예요. 분모에 2 있는 거 빼먹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걸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요걸 S라고 치환하면 S에다가 A 한번 빼고 B 한번 빼고 C 한번 빼서 뭐 이제 집어 넣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기본 정석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지만 내용 자체를 이해해 보자면 어려운 건 아니었잖아요. 변의 길이 3개 있으니까 뭐 코사인 하나 찾고 사인 하나 찾고 그거 때려 넣어서 넓이 구하겠다. 그죠? 그래서 혹시 여기 기억이 안 나면 물론 많이 쓰셔가지고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 공식에. 이게 공식만 외우고 연습할 때 안 쓰시면 시험장에 가서 불안해서 못 쓰거든요. 차라리 그냥 혼자서 공부하거나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뭐 자습하거나 할 때 써서 틀려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를 잘못 외우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몇 번 틀려봐야 이제 제대로 외워지니까 계속 써버릇을 좀 하시고요. 그래도 혹시나 시험장에 갔는데 괜히 불안하면 변의 길이 3개로 코사인 찾고 사인 찾고 적어가지고 넓이 구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삼각형의 넓이는 이 정도고요. 사각형 넓이도 나오니까 얘기를 짧게 하자면 사각형이라는 건 뭐 사각형뿐만 아니라 오각형, 육각형 다 마찬가지인데 대각선을 그으면 여러 개의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삼각형의 넓이를 차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었으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이제 요 변의 길이 A, 요 변의 길이, 요 변의 길이 세타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여기도 A고 여기도 B고 여기도 세타인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게 훅 자르면 되지.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거니까 그냥. 그죠? 그런데 얘하고 넓이 똑같을 거잖아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2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경우에
넓이를 구해보면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변의 길이 두 개랑 끼어있는 각을 알면. 참고로 여기가 세타면 요 각도는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잘라서 삼각형을 만들면 AB 파이 마이너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어차피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주인공으로 하든 이 각도를 주인공으로 하든 넓이는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 같은 값이니까. 되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변의 길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처럼 이름 있는 거 말고 막대 먹은 애들, 이렇게 생긴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엔 변의 길이를 안다고 될 게 아니고 대각선의 길이를 아셔야 돼요. 대각선의 길이. 그리고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을 알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 대각선을 평행이동할 거야. 요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얘를 평행이동할 거야. 요 꼭지점에 닿을 때까지. 마찬가지로 요 녀석을 평행이동할 거예요. 여기에 닿을 때까지. 평행이동해서 여기에 닿게 할 거야. 그럼 이 파란색 사각형은 뭐가 되냐면 평행사변형 됩니다. 얘네 셋이서 평행하고요. 얘네 셋이서 또 평행하기 때문에 파란색 사각형 자체가 평행사변형이 돼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 요거 하나를 뭐 A라고 보고 요거 하나를 B라고 보면 이 변의 길이 A란 이야기고요. 요 변의 길이 B란 이야기고요. 요 각도 세타라고 하면 요 각도는 세타가 돼요.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로 구하는 거잖아. 평행사변형 됐거든. 이 녀석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는 흰색 사각형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흰색 사각형의 넓이는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파란색 사각형이 4개로 쪼개졌다고 치면 그 4 조각에서 각각 절반씩에 해당하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노란색으로 잘랐다고 치면 이 한 조각에서 절반이고 이 조각에서 절반이라서 다시 이 커다란 파란색 사각형 넓이의 절반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나왔으면 이거는 이름이 없는 사각형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야 말은 뭐야 뭐 정사각형이야 상관할 거 없이 대각선의 길이 두 개랑 끼인 각이 나왔으면 똑같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요. 평행사변형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두 변의 길이, 대각선 길이 말고 두 변의 길이가 나오고 끼인 각 나왔을 때 AB 사인 세타 가지고 구할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삼각형 넓이를 좀 차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볼까요? 유형 10번. 819번인데 이거 대표 문제인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걸 왜 대표 문제로 넣어두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하자면 함정에 빠뜨렸다가 건져드릴게요. 보시면 AB의 길이가 4루트 3이고요. AC의 길이가 3루트 3이고요. A가 60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AD의 길이를 물어봤다. 변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여기 60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변의 길이 두 개 알죠? 60도? 얘가 구해지죠. BC. 코사인 법칙으로.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안 돼. 얘 알고 60도라며. 이 길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면 각의 이등분선이거든요. 평면좌표 할 때 또 했죠. 각의 이등분선이면 뭐예요?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거든? 그럼 변의 길이 하나가 또 구해진다? 왜냐면 이거 전체 길이를 알기 때문에 얘를 지금 4대 3으로 쪼개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요 변의 길이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뭐 얘를 알든 얘를 알든. 요걸 알았다고 치면 이 변의 길이도 알고 요 변의 길이도 알아. 그런데 요 변의 길이 구하려면 뭘로 구하면 돼요? 어쩔 수 없다. 코사인 법칙으로. 사인 법칙으로는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구하잖아요. 그럼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답이 두 개가 나와. 변의 길이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함정에 빠진다고요. 그럼 왼쪽 걸로도 또 똑같이 구해? 그럼 얘도 두 개 나오거든? 그거 제가 겹치는 걸 골라. 답이야. 이렇게 찾잖아요. 잘못 푼 거예요. 답은 나오지만 그렇게 풀면 너무 고생스럽게 푼 거다 그 얘기야. 안 풀리는 건 아닌데
그렇게 풀면 잘했다라고 칭찬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생각해 보면 60도고 쪽에서 30도거든요. 60도라는 각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각도고 30도라는 각도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각도야. 그래서 가계 이등분선 그러니까 저거 내분점 찾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텐데 사실 얘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큰 삼각형의 넓이는 작은 삼각형 넓이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아요. 요 변의 길이를 K라고 두면 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4 루트 3에 3 루트 3에 사인 60도예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건 누구랑 같으냐면 2분의 1에 4 루트 3에 K에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에 K에 3 루트 3에 사인 30도 하고 같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푸시면 아주 간단한 1차 방정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말했지만 상학함수가 어려운 지점이 이런 데거든요. 이걸 넓이 가지고 구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쉽게 풀어진다? 대표 문제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변의 길이 구하라는 거고 저 내가 아는 각도야 막 특수각 막 코사인 법칙 막 때려 넣고 그렇게 해서 구하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왜 대표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답이 구해져 그렇게 해도. 근데 구해지긴 하는데 뭔가 잘못 풀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그죠? 상학함수는 구하러 가는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요 녀석의 경우엔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좋겠고요. 요 문제를 아예 유형처럼 하나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문제집에. 뭐 시험에도 되게 자주 나오는 녀석이어서 이렇게 넓이를 이용해서 가운데 끼어있는 변의 길이 구하는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뭐 제일 밑에 거 하나 볼까요? 821번.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다 나왔는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 얘기하는 거겠다. 그렇죠? 중심각의 크기가 3대 4대 5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각도가 아예 나온다는 이야기네요. 삼각형 ABC의 넓이 물어봤는데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개의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돼요. 당연히 두 변이랑 끼인각 할 때 두 변을 반지름으로 생각하는 거야. 애꿎게 막 A, B 변의 길이 구하고 있고 이러시면 안 돼요. 못 구하는 건 아니다? 사실은 구할 수 있긴 있거든요. 이게 몇 개는? 이게 또 이렇게 산으로 갈까 봐 얘기하자면 변의 이 각도가 다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각도가 나오면 여기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하려고 막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따로 다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90도, 120도, 뭐 150도인가? 뭐 등등등. 왜 이러지? 다음 또 가볼까요? 822번. 아직 하고 있나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변의 길이 3개 다 나왔고 각도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갑자기 물어봤거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시그널이에요. 내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다는 건 넓이를 이용해라 그런 이야기거든. 내접원의 반지름이 들어간 공식은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넓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써보면 이거였다고. 넓이는 그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넓적하게 3개 펼치는 거. 2분의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게 내접원의 반지름이 포함된 공식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세 변의 길이는 다 나와 있고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넓이 구하려고 보니까 각도 A 하나 나왔거든. 그럼 각 A를 끼고 있는 변 두 개는 B하고 C일 테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5, 8, 사인 60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2분의 1 BC 사인 A. 요게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넓이랑 이 넓이랑 둘이 똑같더라.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산수는 마저 하시면 되고 넓이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고요. 밑에도 바로 밑에도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자면 왜 저번에 반지름 갑자기 물어봤고 또 내 저번에 반지름 물어봤거든. 일단 내 저번에 반지름 물어본 걸로 봐선 넓이를 구하긴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왜 저번에 반지름을 물어본 걸로 봐선 뭐 사인 법칙 같은 걸 하나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아까 정리해드린 공식 중에 보면 세 변의 길이랑 왜 저번에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식이 하나 있었어요. 2분의 1 AB 사인 C인데 이 사인 C를 뭐라고 할 거라고? 2R분의 C라고 할 거라고. 그래서 요거를 4R분의 ABC 이렇게 할 거라고. 이 넓이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가 필요하다? 넓이가 필요하다고요. 세 변의 길이 나왔고 왜 저번에 반지름 물어봤어? 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의 길이 3개 나왔으니까 헤론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넓이를 구하시고 그 구한 넓이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왜 저번 반지름, 여기다 집어넣어서 내 저번 반지름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써야 하는 공식들이 뻔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은 금방금방 구해보시면 되고요. 음, 825번까지만 오늘 좀 할까요? 요거 뒤에 사각형 넓이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요거까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시면 변의 길이 3개가 나왔고 이번엔 뭐 각의 이등분선 아니고요. A, B, 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는 넓이를 구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넓이를 이용해서 당연히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를 이용해서 풀자면 이거 1대3으로 내분했다는 건 큰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세 변의 길이 다 나왔으니까 헤론 공식 가지고 구하면 되고 1대3으로 내분한다는 걸 보니 변의 길이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라는 거 알 수 있는데 구하라고 한 변의 길이가 AD 요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K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ABD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넓이의 4분의 1이겠죠. 밑변만 4분의 1배 된 거잖아요.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그거의 4분의 1이다. 헤론 공식 이용해서 K를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게 K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넓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헤론 공식을 알면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헤론 공식이 안 나온 교재도 있어요. 책에 따라서는 안 써있는 책도 있거든요. 우리는 정석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혹시 그게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결국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얘를 찾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왼쪽 삼각형, 오른쪽을 보셔도 되지만 왼쪽 삼각형 보면 8이랑 3이 있고요. K를 구할 거야. 누가 더 필요하냐면 요 각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변의 길이랑 사이에 끼어있는 코사인 값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2법칙으로 얘를 구하는 거지. K제곱은 8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8, 3 코사인 B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 코사인 2법칙을 쓰려면 코사인 B의 값을 알아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코사인 B는 삼각형 ABC 가지고 구할 수 있죠.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왔잖아요. 이 삼각형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B를 구해 그 구한 코사인 B를 가지고 다시 이 조그만 삼각형으로 코사인 2법칙을 쓰면 또 K가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2법칙을 2번 쓰는 거 가지고도 K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RPM처럼 헤론 공식이 나와 있는 교재는 당연히 이걸로 설명을 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풀이라면서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헤론 공식 혹시 나오지 않은 책이면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풀기도 했을 겁니다. 둘 다 뭐 꽤나 유용한 풀이고요. 근데 이제 1번 풀이로 해보시면 막 2차 방정식 루트 막 와장창 짜증 나죠? 네. 알아서 두 개 다 해보시고요. 뒤에 나오는 사각형의 넓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넘어가고, 사실은 유형업에 보시면 이제 재밌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거 문제 풀 때마다 선배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 실생활에 이따위 걸 왜 쓰나. 그래서 여기 좀 재밌는 문제들이 있긴 있는데 요거는 일단 시간이 애매하니까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혹시 공부해 오시면 다음 시간에 앞 시간에 공부해 온 사람들은 제가 뭐 따로 질문을 받든지 아니면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수열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유형업에 있는 거는 한번 풀어보고 오십시오. 유형 15번, 16번.